무시하죠. 바닐라 연유가 끝판왕이었어. 이런 바닐라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아직 이 바닐라 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냄새.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이 바닐라 시럽, 바닐라 라떼, 바닐라 파우더, 바닐라 막 여러분들이 바닐라 좀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이제 바닐라에 대한 영상을 이제 그만 올리려고 했는데, 근데 어느 분이 바닐라 연유로 만든 바닐라 라떼가 가장 맛있다는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찾아보니까 바닐라 연유를 판매를 하는 카페들도 있고 바닐라 연유로 바닐라 라떼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카페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바닐라 연유를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맛인지, 과연 수제 시럽보다 맛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까이 오니까 못생겼네. 자, 지금부터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닐라 시럽과 마찬가지로 바닐라 빈을 먼저 배를 갈라가지고 이 안에 씨를 빼줘야 되는데, 이 바닐라 빈의 무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무게를 재서 보여드릴게요. 네, 3.2g이 나왔어요. 바닐라 빈 한 개의 무게가 한 3g 정도 내외로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제가 이런 걸 쓴다는 거지 더 큰 걸 쓰시면 더 좋겠죠. 일단은 배를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가 만드는 양은 뭐 하나만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조금 더 바닐라 맛을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2개. 이 자르는 거는 시럽 만들 때 많이 보여드렸죠. 배를 쭉 갈라서요. 쭉 이렇게 벌려서 이 안에 씨들을 쏙 밀어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도 쭉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유, 설탕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흔히 연유를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우유랑 설탕을 넣고 끓이는 방법, 그 방법으로 만들 건데 거기에 이제 바닐라 빈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크림을 넣고 같이 끓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노멀하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이 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는 지금 500ml를 준비를 했고 설탕은 100g을 준비를 했어요. 1:5 5:1 비율로 준비를 했는데, 또 단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좀 더 넣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끓여야죠. 자, 뭐 별거 없어요. 이제 우유를 먼저 넣어 주시고요. 설탕, 바닐라 빈을 넣어 줄게요. 아까우니까 싹싹 긁어서 이렇게 넣고 열심히 이제 끓여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저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끓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열심히 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저어주시면 돼요. 오! 이게 넘칠 수가 있으니까 냄비는 좀 이렇게 높은 거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려는 찰나에 넘쳐버렸어요. 이 불이 왜 이렇게 세냐.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은 중약불로 줄이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아요. 좀 귀찮아서 그렇지. 끓이면서 졸이시면은 연유가 완성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내가 원래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타이밍. 원래 이런 것도 타이밍 딱 중요해서 불 딱 줄이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졸이시냐면 처음 양의 3분의 1 정도 될 때까지 졸이시면 돼요.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팔면 다른 카페들은 못하는 거니까, 알면서도 못하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연유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도 이렇게 따라하기가 또 쉽진 않아요. 그 옛날에 그 누구지? TV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 이렇게 레시피를 다 알려줘도 되냐, 만드는 방법을. 근데 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알려줘도 어차피 안 해요. 따라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이게 따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카페들이 이런 거를 알아도 진짜 만들어서 음료로 판매하기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만들어서 팔면 또 경쟁력이 있는 카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맛있다. 이제 많이 쫄았어. 지금 이게 거품이 나서 양이 안 쫄아 보이는데, 색깔도 보면 벌써 이제 누리끼리 하죠? 누르스름 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보면 되게 안 꾸덕해 보이는데, 이게 식어서 냉장 보관하면은 되게 꾸덕해져. 자, 이 정도까지 끓이면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양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되게 묽어 보여요. 묽어 보이죠? 묽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식고 냉장 보관을 하면 연유처럼 꾸덕해져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이제 연유가 거의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설탕을 더 많이 넣으시면은 이게 졸이는 시간이 좀 더 줄어들고, 대용량으로 우유를 많이 넣고 양을 많이 하면 또 끓이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저는 지금 보니까 한 20분 정도 끓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오래 끓이시면 이제 밀크잼이 돼요. 그럼 바닐라 밀크잼이 되겠죠? 잼을 만드실 분들은 더 끓여주셔도 되긴 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끓이도록 할게요. 체에 걸러서 잘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바닐라 연유는 바닐라 껍질이나 우유 건더기들이 좀 뭉쳐 있을 수가 있어요. 끓이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체에 한번 걸러서 담아주시는 게 나중에 드실 때 아주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바닐라 연유 완성이 됐어요. 딱 보이시나요? 바닐라 빈이 밑에 보면은 다 가라앉아 있는데 엄청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거 단가가 안 나오겠는데. 어쨌든 뭐 맛있으면 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찰랑찰랑 점도가 좀 물 같죠. 근데 얘를 식혀서 냉장 보관을 하시면은 연유 같은 그런 질감이 나올 겁니다. 보관은 이제 다 식은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안에 다 드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그때그때 소량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안전하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뭘 할 거냐? 바닐라 라떼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전에 바닐라 시럽을 만들었잖아요. 그 시럽이랑 요 바닐라 연유랑 같이 만들어서 맛이 어떻게 다른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샷만 넣어서 먹어보면 되겠죠? 연유는 그냥 우유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먼저 시럽부터, 뭐 익숙한 맛이죠. 다음에 이제 연유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판왕이네. 바닐라 연유가 끝판왕이었어. 이런 바닐라 때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파우더처럼 되게 묵직하면서 뭔가 느끼한 맛이 없어요. 딱 내 스타일인데? 수제랑 비교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그냥 시판 제품 시럽으로 비교를 하면은 진짜 그 차이가 더 많이 날 것 같아. 근데 조금 단점이라면 시럽보다는 좀 바닐라 향이 조금 덜한 건 있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만들어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카페들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빈바, 와, 비에 다 깔렸어.